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제가 원래 뷰캐넌이 콜업은 됐는데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 어제 나올지 아니면 오늘 이 경기에 나올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어제 한 3이닝 정도 던졌어요. 그래서 뭐 콜업 해가지고 신시내티가 개를 써먹기도 하고 레트 라우더라든지 요즘 신시내티가 되게 콜업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불펜데이도 많이 쓰고. 그 이유가 지금 선발진에 애쉬 크래프트는 누워있는 지 오래됐고 로돌로, 헌터 그린, 앤드류 에버 괜찮은 선발들이 다 누워있어요. 지금 중간에 카슨 스파이어스도 한 2, 3이닝만 땡겨쓰기도 하고 신시내티가 올 시즌 정규 선발로 돌던 애들 중에 대부분이 나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이콥 주니스 같은 애들 선발로 기용을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 지금 불펜이 엄청 과부하가 돼 있거든요. 최근 5일 동안 불펜들의 이제 과부하가 엄청 눈에 띕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3명만 썼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불펜을 엄청 끌어다 쓰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5명이나 쓰고 연투도 2명이나 걸려있고 이런데 오늘 또 불펜 데이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시내티가. 이러면은 또 한번 얘네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네요. 저는 일단 선발이 주니스라고 하는데 이후에 좀 길게 던질 만한 선발이 또 길게 던질 만한 롱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신시내티의 오늘 마운드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마이어스 같은 경우는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제가 맨날 좋은 얘기들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5경기 동안 좋다가 최근 3경기는 다소간의 아쉬운 면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죠. 한창 좋을 때보다는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람답게 해줄 때도 여러 번 있었기도 하고 올 시즌 전반적으로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기록이 말해주기도 하고 신시내티의 오늘 불안한 마운드 운영보다는 그래도 마이어스가 털릴 가능성 자체는 적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가 되게 안 좋은 것도 있고 신시내티 최근 10경기 중에 2승 8패 두 자릿수 안타가 2번밖에 없었습니다. 뭐 타율 같은 것들은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선발은 4.74 10경기 동안 전체적인 팀 방어율은 6.42로 특히 불펜에서 고장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불펜의 과부하도 얘기를 했었고 최근 일주일 동안 불펜이 3.66에서 4.33까지 떨어졌다. 안 그래도 지금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저는 마운드 운영이 신시내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러키가 요즘에 빠따가 속 시원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5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타율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양키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양키스를 조금 조심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양키스가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그 득점권 타율이 너무 처참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로먼 때 패배를 한번 끊은 다음에 윌 워렌이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선발이 나왔다. 그래서 선발 구도상으로도 세인트루이스가 좋아 보였는데 이 경기를 6대1로 끌려가다가 양키스가 거의 쫓아갈 뻔했죠.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요즘 코르테스 정도면은 윌 워렌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요. 한동안 이렇게 안 좋았던 기간을 뒤로 하고 6경기 동안 9.26으로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도 최근 3경기는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올 시즌 내내 홈에서는 2.79, 원정에서는 5.09로 홈에서 좋은 모습도 있고 어느덧 이런 활약을 통해서 방어율도 3점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요즘 분위기 자체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콜라스는 종종 잘해줄 때가 있어. 제구력의 강점이 있고 그런 투수이긴 한데 근데 그에 반해서 피안타도 매우 많은 편이고요. 홈런도 많고 일단은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 이 친구는요. 어제 나왔던 카일 깁슨보다도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방어율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 경기는 일단 양키스가 그 마운드 운영 쪽에서는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전까지만 해도 5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를 쳐주면서 빠따가 상당히 돋보였었는데 어쨌든 어제 뭐 이기긴 했어도 7안타밖에 기록을 못했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이거는 그래서 오늘 선발 운영도 좀 앞서는 편이고 어제는 양키스가 마운드가 불안했었다면은 평균 수준의 빠따만 쳐줘도 올 시즌 내내도 그렇고 후반기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OPS가 상당히 상위권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요즘에 양키스가 특히 좀 아쉽긴 해. 득점권에서 못 쳐주고 그렇긴 해도 그냥 평균치 정도만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는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양키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즘 양키스는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워싱턴 대 컵스 경기. 이 경기가 지금 시카고 컵스가 조던 윅스를 간만에 콜업하는 경기거든요.
작년에도 나올 때 그냥 뭐 쏠쏠하게 해주고 올 시즌 초반에도 그냥 뭐 그럭저럭 한 4이닝 정도 해주면서 괜찮게 해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부상으로 2달 반 만에 등판하는 거고 마이너리그의 성적조차 별로 좋지가 못했었어요. 최근에 7.30인데 그냥 올려 쓰는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컵스의 선발은 그전보다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요즘에 컵스가 9경기 연속으로 오바가 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8.5 기준으로도 계속 오바였는데 그때 지난 경기들 속에서는 사실 빠따가 좀 그전만 못했거든요. 9안타 7안타 정도로. 근데 그때는 선발이 뭐 이마나가나 아사드 이런 애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해주면서 버텨줬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그럴 때보다도 선발이 조금 뒤떨어진다. 이러면은 저는 컵스의 흐름을 조금 이제 관망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한창 컵스가 오바 개꿀팀이라거나 꾸역꾸역 이기던 어제도 승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5연승에다가 9경기 9승 1패 잘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미첼 파커 역시 개 못하다가 7이닝 2실점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바로 다음 경기에 양키스한테 좀 실망스럽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홈에서 잘하는 친구예요. 홈에서 2.92, 원정 5.98로 홈이랑 원정 차이도 심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저는 워싱턴이 맨날 얘네들 생각보다 잘 친다. 그냥 최근 10경기만 봐도 타율이 2할 7푼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컵스를 받다가는 좀 뒤통수를 맞을 만한 경기다. 사실 뭐 이 정도면은 오바세가도 조금 나. 그 전까지는 아사드나 이마나가가 잘 막아줘가지고 오바가 조금 흔들렸었는데 윅스 정도면 오바를 볼만도 한데요. 근데 지금 현 상태의 컵스 빠따는 장담하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저는 오늘 경기는 조금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컵스가 한번 쓰러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바라든지 승리나 전부 좀 헷갈립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피츠버그인데 일단은 알렉스 콥도 지금 부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콥이 얘도 그 보니까 손톱 쪽인가?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못 뛰었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사실 올 시즌에 이제 영입돼가지고 8월 10일인가 그때가 첫 등판이었었고 첫 경기 때 실망스러웠었고 두 번째 경기 때는 홈으로 와가지고 5.2이닝 2실점 나름대로 잘했는데 얘는 이제 늘상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큰 선수입니다. 샘프에서 뛸 때도 그랬었고 템파베이 시절에도 그랬었는데 뭐 클물 역시 홈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니까 홈에서 잘하긴 했는데 어쨌든 부상자 명단에 갔다 왔다는 거 이게 일단 거슬리고요. 자 미치 켈러는 뭐 일단 올 시즌 성적도 괜찮고 승수도 괜찮고 피츠버그에서는 내놓을 만한 투수예요. 근데 뭐 이제 홈에서는 2.81 원정 4.81로 원정으로 가면 방어율이 한 2점가량 더 늘어난다. 이게 일단 아쉽고 최근에 한번 7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요즘에 5경기 동안 6.75 정도로 성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얘가 이제 거하게 실점을 했었던 8월 14일날 샌디에고한테 5이닝 동안 8실점을 했는데 유독 그날만 구속이 엄청 떨어졌었다. 이게 일단 관찰이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올 시즌 평균 포심 구속이 94.5마일인데 이날은 93마일도 안 지켰습니다. 평소보다 1.6마일이 떨어졌다. 싱커는 2.3마일이 안 나왔다. 다른 커터, 스위퍼, 커브 모두 다 평소보다 구속이 거의 뭐 한 1.5마일가량 안 나온 날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두 경기는 뭐 구속도 잘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켈러가 고전했던 거는 잠깐 구속 문제를 겪었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던 게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켈러 정도면은 괜찮게 보거든요. 특히 어제 클리블랜드가 2안타에 그쳤고 물론 피츠버그도 안타를 많이 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9안타를 쳤죠. 그래도 승리할 만한 정도는 벌었는데 얘네들이 그 전에 5경기 동안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즘에 피츠버그는 빠따 상태가 좋은 편이다. 근데 승운이 안 따랐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직전 경기에 승리도 하고 안타 숫자도 9개 정도면은 그래도 뭐 괜찮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뭐 구속을 나름대로 회복한 켈러 원정에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콧보다 뭐 아래로 둘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피츠버그의 빠따를 조금 더 신뢰를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피치의 프렌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거슬리는 거라면 이거죠.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올 시즌 지금 후반기 기준으로 4등이긴 한데 리그 전체 불펜 1등 팀이고 피츠버그는 지금 후반기에 일주일 전만 해도 3.96이었던 불펜이 4.97까지 떨어졌다. 이게 이제 대부분 피츠버그가 잘 치고도 빠따에서 역전당한 경기 그런 경기들 때문에 그런데 뭐 요즘에 불펜도 상태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피츠버그의 프렌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그냥 피츠버그의 빠따가 제 몫을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커 보여 나는. 다음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 경기. 자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이제 좀 의심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빠따가 전만 못하거든요. 한참 막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 쳐주고 믿음직스럽다가도 최근 5경기는 어제까지 해서 2할 2푼 1리 정도 좀 빠따가 많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얘네가 잘 나갈 때는 오프너 쓴 다음에 롱맨을 기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펜을 엄청 썼었어요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그 경기들마다 불펜들이 잘 막아줬어. 최근에 불펜도 상승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빠따가 조금 안 따라오죠. 오늘은 일단 타이 매든 이 친구 두 번째 등판입니다. 나름대로 디트로이트 유망주 순위에 좀 있는 앤데 마이너리그에서 5.84였는데 이닝 대비 삼진은 잘 잡더라.
얘가 이제 속한 마이너리그 그 지구가 투수들의 평균적인 방어율이 5점이 넘는 그런 디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리그에서 높은 방어율은 조금 감수를 해줄만 하다. 스토프 좋지 않냐. 이러면서 얘를 조금 좋게 봤었는데 어쨌든 데뷔전에 5이닝 실점으로 괜찮게 뻗탱기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쿠퍼 크리스웰. 얘는 이제 한동안은 보스턴의 선발 로테이션에 있다가 지금은 잘렸죠. 한 4이닝 정도만 뛰는 그렇게만 나오면서 두 경기 동안 뭐 2.25 정도로 4이닝 2실점인가? 그렇게 해주면서 나쁘지 않게 해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의 내용을 봤을 때는 비교적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좋아졌다. 그렇게 볼만은 한데 선발 구도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경기고 더구나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정말 별로죠. 최근 10경기 동안 얘네들이 타율이 2할이 안 돼요. 그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편차. 제가 몇 번 홈보다도 원정에서 올 시즌 잘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홈런이 홈에서는 72개, 원정에서는 100개로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홈런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꼬라지를 봤을 때는 홈런에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 두 팀 다 빠따적으로는 한창 좋았던 흐름을 다 잃었고 선발 구도도 불투명하다. 이러면 그냥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 이름만 보고 보스턴을 가기에는 요즘에 너무 못 칩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샌디에이고 경기. 이것도 제가 구속에서 조금 찾은 게 있는데 자 시즈가 노히트 노런도 하고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한창 잘할 때는 뭐 4경기 동안 0.33에 삼진 36개 엄청 잘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에 4경기 동안 이꼬라지거든요. 중간에 한번 비 때문에 1이닝만 던지고 내려간 게 있었는데 그거는 없애고 최근 4경기만 보면은 일단 방어율이 많이 올랐고요. 삼진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직전 경기에는 4.1이닝 4실점으로 꽤나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조금 까보니까 딜런 시즈가 직전 경기 때는 좀 구속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직전 등판인데 보시다시피 포심이 평소보다 1마일가량 안 나왔었고 그리고 스위퍼라든지 이런 좀 서브 구종들도 전부 다 좀 구속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이런 실망스러운 점이 눈에 띈다. 그전 경기도 조금 못했는데 딜런 시즈가 8월 20일날 그 전등판에서도 포심도 조금 구속이 안 나오고 이런 다른 구종들도 스위퍼나 너클커브도 전부 다 구속이 좀 안 나왔었어요. 요즘 2경기 동안 구속 문제를 조금 겪었던 것 같다. 이런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도 내구성이 막 보장된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177이닝 재작년에도 184이닝 이렇게 던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한 경기에 7, 8이닝 이렇게 많이 먹을 정도로 이닝 소화 능력이 좋은 선수는 사실 아니긴 해요. 반면에 페피오는 한 달가량 쉬고 왔거든요.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 2.08로 봐줄만 하기는 한데 사실 방어율 대비 실제 실점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3경기 동안 실점은 9점인데 자책점은 4점이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바 같은 거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템파베이 대 샌디에고 시리즈가 계속해서 막 7.5를 받길래 이건 오버볼만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일단 CG의 구속 문제가 조금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템파베이가 이거는 오바가 걱정이 된다면 템파베이가 못 쳐서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리즈에서 10안타 14안타 솔직히 말해서 템파베이 이런 빠따가 나아진 근거는 못 찾겠는데 그래도 우려보다는 잘 치고 있다. 샌디에고 역시 얘네는 늘상 잘 치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빠따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5경기 동안 중간에 3안타 경기 한번 엄청 못 친 경기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남은 경기는 모두 10안타 10안타 13안타 10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나름대로 잘 쳐요. 제가 여러 번 샌디에고의 라인업 구성을 보면은 빠따적으로는 포텐셜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오바라든지 샌디에고의 승리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난 7.5인데도 오바 배당이 1.87인 게 커 보여. 물론 이거는 뭐 CG가 잘 막아주고 이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적게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시즈 쪽을 좀 좋게 보고 싶네요. 비교적 샌디에고의 배당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화싹 대 매치 경기. 자 일단 게럿 크로시에는 되게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내구성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토미존에서 복귀를 한 시즌이기도 한데 여태 한 번도 100이닝 이상을 던진 적이 없다 보니까 얘 이제 에이전트가 구단에다가 크로시의 이런 이닝을 조금 조정을 해달라 이런 소리를 했었고 이닝 조정을 받은 최근 8경기 동안에는 5.93에 삼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크로시의 경기는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요즘에 흐름 봤을 때는 그냥 크로시에는 의심을 많이 해야 돼. 이닝 소화도 많이는 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크로시에가 나온다면은 전반기에 크로시에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면에 머나야
자, 일단 방울도 많이 회복을 했고 10승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즘에 싱커가 되게 잘 먹히고 있어요. 특히 좀 이제 높은 하이 패스트볼 싱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시도를 하면서 삼진을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최근 6경기 동안 2.87에다가 2이닝 소화도 좋고 삼진이 48개거든요. 그래서 최근 6경기 중에 4번이나 7이닝을 먹었고 직전 경기도 6.2이닝으로 거의 7이닝에 근접을 했었다. 요즘에 머나는 크로시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미드맨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빠따적으로 봤을 때는 매치가 사실 얘네들도 빠따가 종종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쳐주고 있기도 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OPS 순위도 높은 편이고 좌완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 평소보다 확실히 잘 친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반대로 화싹은 또 지금 9연패에 빠져있고 올 시즌에만 제가 구단 내부적으로 연패 기록을 2번이나 갈아치웠다. 이런 소리 계속 했었는데요. 분위기상으로 여러가지로 그냥 매치 쪽을 보면 편할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 이거는 문제가 나의 미드맨이었었던 베일리 오버의 올 시즌 등판 일지예요. 쭉 보면 올 시즌 어떤 식으로 등판을 했고 이런 기록들이 다 있는데 얘가 이제 한창 잘했던 직전 경기 전까지만 해도 11경기 동안 무려 이닝도 되게 잘 먹고 73.1이니까 이닝 되게 잘 먹었죠. 방울도 2.09였었거든요. 그야말로 미드맨이었어. 이 사이에 그 3실점 했던 6이닝 3실점이 제일 못했던 경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상으로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2이닝 동안 9실점으로 두드러 맞았다. 이렇게 거하게 한번 세금을 냈습니다. 얘가 또 언제 세금을 냈냐면 올 시즌에 첫 경기 때 3월 31일 날 1.1이닝 만에 8실점으로 개두드러 맞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경기 때 5이닝 실점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쭈르륵 한 3경기 정도도 잘했었어. 그리고 중간에 한번 5이닝 6실점으로 고생을 했다가 바로 다음 경기 때 5이닝 3실점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 4이닝 5실점 고생한 다음에 5이닝 2실점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베일리 오버는 이런 안 좋은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냥 워낙에 직전에 한 11경기 정도 꾸준하게 잘해주다 보니까 베일리 오버는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얘가 이제 한 경기만에 방울이 0.5가 늘었다. 지금 4.06이 됐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제 비록 토론토가 이 제비 매튜스라는 미네소타의 좀 생짜 투수한테 24만타를 갈기면서 아주 메이저리그 쓴맛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베일리 오버한테 그게 가능할까? 그거는 모르겠어. 왜냐면 베일리 오버가 또 얘는 또 토론토 애들한테 강한 면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통산 토론토 애들을 36차례 만나가지고 피안 타율이 171이더라.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장 타율도 낮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베일리 오버를 엄청 뭐 깎아내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엄청 뭐 구속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 그냥 한 경기에 운이 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 와중에 토론토의 야리엘 로드리게즈도 요즘 성적이 신통한 편은 아니죠. 그 6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별로고 방울도 높고 볼넷도 꽤 많고 피홈런도 많아요. 지금 문제는 미네소타는 빠따가 못 따라준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리스크기는 해. 그건 맞는데 근데 나는 베일리 오버가 막 무너져가지고 또 한 번 거하게 쓰러지는 그런 그림은 잘 안 그려지네. 2경기 동안 한 번은 이제 베리오스, 또 한 번 이제 거스멀이 나오는 경기였었잖아요. 그전에도 보우덴 프란시스까지 3경기 연속으로 아주 우수한 선발들이 나왔고 폼도 좋은 애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저는 뭐 미네소타 쪽이라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미네소타 빠따가 여전히 못 친다면은 언더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캔자 경기 로네 블랑코랑 알렉 마쉬인데 휴스턴은 그동안은 되게 괜찮았던 선발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헌터 브라운이라든지 프렌보 말데즈라든지 그리고 이적한 이후에 아주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키쿠치까지 나와서 잘해줬는데 오늘은 로네 블랑코만은 그전에 선발 3명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합니다. 한창 때는 잘했는데 올 시즌 기록도 좋기는 좋아요. 근데 요즘에 7경기 동안 4.98에다가 솔직히 한창 좋을 때만큼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런 것들이 먼저 좀 걱정이 되고 대신에 상대인 캔자 역시 얘네들도 로테이션 상으로 되게 괜찮습니다. 이번 그 휴스턴과의 시리즈 내내 어제는 뭐 레이건스가 나오고 그 전에 세스 루고 브래디 싱어 막 이런 애들 나왔었잖아. 마이클 와카라 이런 애들 나오다가 알렉 마시는 기이 많이 빠진다. 얘네들이 로렌젠을 데리고 왔는데 아마 알렉 마시는요 포스트 시즌 가면은 거의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올 시즌 초반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런 뭐 피홈런이나 피안타 볼넷 같은 것들이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실망스러운 구간들이 많이 많았었고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왔지만은 복귀전에서도 4.2이닝 동안 4실점 해주면서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블랑코도 못하긴 하는데 마시보다 못하진 않겠다. 이런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휴스턴이 잘 못 치기는 해도 좀 빠따가 오락가락 하긴 해도 4연승 중이고 캔자는 4연패에 빠져있다. 제가 캔자가 요즘에 4안타, 2안타, 7안타로 점수를 되게 못 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직전에 파스ኳ티노의 부상을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올 시즌 후반기 기준으로 타점 탑4 선수들 가운데 3명이 캔자 소속이다.
파스쿠안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다비트 주니어. 근데 그 중에 파스쿠안티노가 나가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켄자는 안 그래도 요즘 빠따가 좀 실망스러운데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짚어드렸었고, 저는 뭐 휴지 승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블랑코 때문에 엄청 막 도전적으로 가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뭐 알렉마시를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오클랜드, 우레냐랑 스펜스가 붙는다고 돼 있는데, 아마 이제 텍사스는 그 페닝턴이라는 친구가 오프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애인데 8경기에 9이닝 먹었으면은 아마 긴 이닝은 던지지는 않겠죠, 페닝턴이. 그 이후에 롱맨으로 누구를 쓸 거냐. 보니까 남은 애가 이제 우레냐밖에 없어요. 사실 우레냐의 올 시즌 이제 좀 판도로 보면은 얘가 이제 사실 좀 망했잖아요. 선발로 나가지고 6경기 동안 잘해주다가, 그리고 불펜으로 가가지고 또 잘했었어. 다시 또 텍사스가 선발이 모자라고 올렸었더니 4경기 동안 8.47로 못했다. 그래서 다시 불펜으로 내렸는데 최근에 2경기는 또 다 잘 막았어요. 길게 던지면서. 그래서 이 우레냐의 상태를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하다. 그러기는 해. 그리고 오클랜드도 오늘 선발이 미치 스펜스. 제가 오클랜드 애들을 선발들을 살피면서 꽤나 괜찮은 애들이 몇 명 있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나온 조이 에스테스 같은 애들, JP 시어스, 그 전까지 막 계속 4경기 연속 7이닝 먹어주고 이랬었다. 그리고 오스발도 비도 요즘에 안정감 넘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선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오클랜드의 빠따를 칭찬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어제는 얘네가 5안타에 그쳤었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그 전까지 4경기 동안 홈런을 15방을 쳤다. 특히 오클랜드 1, 2, 3번 라인, 로렌스 버틀러, 브렌트 루커, JJ 블러데이. 후반기 들어서 로렌스 버틀러는 OPS가 1.000이고요. 타율은 3할 2푼 3리. 홈런은 11방 까고 있습니다. 이제 브렌트 루커 후반기에 OPS 948, 홈런 12방. 그 다음에 JJ 블러데이 후반기 OPS 945에다가 홈런 9방. 지금 오클랜드 1, 2, 3번 라인이 그냥 미쳤거든요. 반면에 텍사스는 뭐 물론 이제 뭐 시거 같은 애들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은 작년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후반기에 OPS가 27등에 속해 있다. 후반기에 제가 텍사스보다도 오클랜드가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갔다고 얘기도 했었고, 오늘 선발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한번 오클랜드의 프렌이라든지 뭐 일반승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 차이 때문에. 자, 다음 콜로라도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요. 애플린도 얘도 복귀예요, 복귀. 애플린이 볼티모어로 이적한 이후에 4경기 동안 여전히 좋은 그 볼넷 비율 보여주고 2.32로 아주 잘 막았거든요. 솔직히 올 시즌 템파베이에서 그렇게 잘한 시즌은 아니었는데 볼티모어로 가자마자 잘했었다. 근데 한창 잘하다가 부상 때문에, 어깨 부상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가 있었어요. 뭐 이제 불펜 최선 하고 나서 복귀했다고 하는데, 오늘 애플린은 그전만큼 볼티모어 이적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오늘 맵이 또 콜로라도의 쿠어스 필드인데, 쿠어스에서 뛸 때는요 4경기 동안 뭐 4.87 정도로 봐줄만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4경기 동안 피홈런도 한 방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보다도 이제 제구력이 좋아진 애플린이라면은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도 타이 블라크인데 기록도 말해주고, 작년에 얘가 가끔 의외로 잘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좀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뭐 8월 달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해가지고 그래갖고 올렸으긴 했는데, 그래도 뭐 믿을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타이 블라크가. 그냥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물론 애플린이 오늘 어깨 부상에서 갓 복귀를 하고 약간 아쉽다고는 하더라도 블라크보다 밑으로 둘 수는 없는 투수이기도 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볼티모어의 현재 빠따 상태, 이게 제일 거슬리긴 합니다. 어제는 뭐 12점이 나가지고 오바가 나긴 했는데, 요즘에 볼티모어가 뭐 다저스와의 시리즈라든지 휴스턴과의 시리즈 전부 빠따 상태가 개판이에요.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8푼 3리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볼티모어의 빠따 때문에 볼티모어를 쉽게 볼 수가 없다, 그런 경기인데, 그래도 볼티모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믿음은 안 가. 배당도 볼티모어의 빠따에 대한 불안감을 감내하고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볼티 쪽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뭐 높이 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 경기. 로건 앱이 홈에서 나오죠. 로건 앱이 홈에서 나오면 뭐 믿어야지. 뭐 직전 경기는 이제 5이닝 동안 4실점, 원정이기도 했습니다. 미러키 원정 가가지고 피홈런도 2방이나 맞고, 올 시즌 177.2이닝 동안 피홈런이 9방인데 이 한 경기에서만 2방을 맞았어요, 원정에서. 대신에 올 시즌 홈에서는 3피 홈런, 원정에서는 뭐 6피 홈런, 이런 식으로 홈에서는 2.26으로 그냥 극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었죠, 로건앱은. 홈에서 나오는 로건앱은 극강이다. 이거는 뭐 외워야 되죠. 이런 와중에 마이애미를 상대를 하는데, 내일은 뭐 데런 맥코엔이라는 선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없어.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했다고 하는데, 마이애미는 이런 애들 되게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올 시즌에. 선발진이 무너졌으니까. 지금 샌디 알칸타라 토미존 같고, 유리 페레즈도 아마 토미존이죠.
러자도라든지 브렉스톤 게릿 이런 애들 다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마이애미는 그냥 시즌을 내던졌는데 내일도 뭐 그냥 이런 어중간한 애들 올리는 셈이에요. 올 시즌 몇 번 올라왔을 때도 방어율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얘가 이제 내려간 다음에는 자비온 커리 같은 애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자비온 커리 또한 지난 시즌에 뭐 클리블랜드였나? 애틀랜타였나? 버려지기도 하고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마이애미는 선발 구도에서 마운드 싸움에서 샌프란시스코한테 거하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로건 앱은 통상 이제 5경기 동안 마이애미를 상대를 했을 때는 2.67로 되게 잘 싸운 편이고 특히 홈에서는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전부 다 2020년대 이후 전적이기 때문에 그냥 샌프란시스코 요즘 빠따가 의심스럽기는 해도 로건 앱을 믿고 달려야 되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마이애미는 종종 잘 친다. 지금도 얘네들이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 7푼 5리거든요.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10경기 동안 뭐 1할 9푼 9리 여전히 빠따가 문제야.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로건 앱 등판이면은 샌프를 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거는 선발 차이 때문에 저는 샌프를 볼게요. 비교적 샌프란시스코가 마헨 배당은 1.70이면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마헨을 가자니 샌프의 빠따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일반승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천사 대 시애틀. 에인저스는 그 데이너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천사의 1위 유망주예요. 보니까 포심 같은 거 잘 나오고 최근 마이너리그에서 아주 좋았다. 0.57 삼진은 이닝만큼 잡고 지금 뭐 천사의 1위 유망주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글쎄 뭐 까봐야 아는 거죠. 1위 유망주여도 뭐 털리고 털리는 애들 많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천사는 여태 막 애매한 애들 뭐 로젠버그라든지 뭐 데이비스 이런 애들 올릴 때보다는 그나마 기대치가 있는 친구를 올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뭐 브라이스 밀러 그냥 단순하게 최근 8경기 동안 좋았었죠. 근데 브라이스 밀러도 사실 좀 까보면은 중간중간에 사실 좀 아쉬울 때가 몇 번 있긴 했었어요. 4이닝 동안 뭐 2실점을 하고 내려간다든지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템파한테 7이닝 2실점으로 아주 좋은 면모 보여주기도 하고 오늘 뭐 원정이라서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올 시즌도 브라이스 밀러가 홈에서는 2.79 원정에서는 4.95로 원정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늘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이런 친구여가지고 오늘 경기도 큰 걱정은 저는 안 되기는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브라이스 밀러는 일정 수준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친구고 데이너는 어디까지나 1위 유망주이기는 해도 좀 리스크가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그렇고 시애틀 쪽을 보는 게 옳은 판단이기는 하겠다. 제가 뭐 어제는 시애틀이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JP 크로포드 복귀하고 훌리오 로드리게즈 홈런 계속 쳐주기도 하고 있다고 했었고 어제도 훌리오 로드리게즈가 홈런 없었어도 4타수 3안타로 2타점 기록하기도 하고 꽤나 잘하긴 했었어요. 저스틴 터너도 영입된 이후에 괜찮게 해주고 있기도 하고 브라이스 밀러의 대천사전 전적 훌륭합니다. 통산 43타석 동안 천사 애들한테는 1할 2푼 5리로 매우 강했다. 이런 것들도 뒷받침이 돼가지고 저는 시애틀 승의 언더 이렇게 볼게요.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브랜든 파트랑 로블레스키가 붙는데요. 일단 브랜든 파트가 요즘에 안 좋습니다. 애리조나 로테이션 중에서는 지금 메리 켈리, 잭 갤런, 넬슨 이런 애들은 믿을만한 애들이고 파트, 이로드, 몽고메리 이런 애들은 애리조나 로테이션 중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구력은 좋아. 문제는 그에 비해서 좀 맞는 게 많아서 그렇지 기대치가 높지는 않아요. 갑자기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구력이 좋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폼 자체는 썩 좋지는 못하다. 뭐 다저스도 로블레스키 지금 커쇼가 아마 발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이너리그로 갔는데 부상자 명단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땜빵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 시즌 몇 번 올라왔을 때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한 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삼진을 잘 잡았는데 피안타도 8개나 맞고 그냥 많은 생각은 안 들죠. 이 경기는 선발상으로는 둘 다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건데 어디까지나 일단 다저스의 빠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근 3경기 14안타, 10안타, 16안타 10경기 동안 8승 2패를 달리고 있고 빠따적으로도 요즘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저스가요. 오타니는 50, 50에 도전을 하고 있고 뒤어 좀 발 맞춰주는 애들도 괜찮게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반면에 애리조나는 지금 크리스티안 워커, 모레노, 케텔 마르테 이런 애들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코빈 캐롤이 힘을 써주고 있다. 코빈 캐롤이 후반기에 아마 OPS가 1.050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코빈 캐롤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어쨌든 못 치지는 않아. 애리조나가 한창 이제 너무 잘 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요즘에는 최근 5경기에 1승 4패로 폼도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내일은 그래도 좌한 상대로 홈에서 낮경기 때는 평소보다 아주 잘 친다. 어쨌든 후반기에 OPS 1등팀 애리조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양팀의 올 시즌 11차례 맞대결 중에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8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애리조나는 어제 불펜도 상당히 많이 썼다. 하트 같은 경우는 다저스 애들한테도 통산 63타석에 328 정도로
피안 타율도 꽤나 높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오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저스 승정도도 갈만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루블레스키가 되게 지표도 별로 없고 그렇게 믿을만 하지는 않기는 한데 근데 이건 빠따 차이 때문에 그래서 다저스를 보고 싶네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어제는 잭 휠러 대 프리드 구도 둘 다 되게 믿을만한 선발이 나오는 경기였었어요. 뭐 오늘 놀라 대 슈벨렌바 하면은 둘 다 믿을만한 선수들이 나오는 셈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내용을 까보면은 그냥 휠러는 여전히 나는 싸이형 도전권이다 그런 경기라고 보여줬었고 맥스 프리드도 7이닝 3실점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마이클 해리스 주니어가 홈런이 될 타구를 잡아주기도 하고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수비 도움도 많이 받고 내용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애틀랜타보다는 좋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만한데 엄밀히 말하면 좀 투수의 차이도 없지는 않았죠. 휠러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놀라 대 슈벨렌바흐 구도. 자, 놀라가 작년에는 4.24를 못했는데 올 시즌 방어율이 3.30이에요. 확실히 우리가 알던 놀라의 모습이 돌아오긴 했다. 제가 이제 그 이닝 대비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놀라가 한 3.70까지는 방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 7경기 동안 또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뭐 5이닝 4실점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여전히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뭐 이 기간 동안에도 14볼넷이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되게 잘하고 있죠. 2.59 정도면은. 그리고 통산 애틀랜타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10경기에는 3.70 중간에 한번 작년에 애틀랜타 빠따가 대폭발을 할 때 4.1이닝 동안 뭐 7실점하고 고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나름대로 애틀랜타 상대로 잘했었고 놀라의 이제 그 대 애틀랜타전을 보면은 얘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만 뛰었다 보니까 같은 지구의 애틀랜타 상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315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밖에 안 된다. 애틀랜타 애들 상대로는 되게 잘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뭐 슈벨렌바도 잠깐 보면은 43타석이 190 정도로 되게 잘했다. 네, 슈벨렌바도 애틀랜타에서 아마 왈드랩 다음으로 유망주 순위가 높은 그 투수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죠. 방어율도 봐주만 하고 최근 6경기 뭐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삼진쇼가 36.1이닝 동안 삼진을 53개를 잡았어요. 슈벨렌바는 사실 요즘 포스로는 레이나도 로페즈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세일 다음으로 애틀랜타 로테이션에서 믿을만한 친구다. 사실 놀라랑 슈벨렌바만은 팀의 2선발끼리의 대결이라도 봐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 또한 어제처럼 언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 빠따는 오락가락하고 카스티아노스는 잘 치는데 요즘에 뭐 하퍼라든지 슈아버라든지 알렉 봄이라든지 다 그냥 빠따가 오락가락해요.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홈런에 한 방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애틀랜타는 이제 오즈나가 사실 올 시즌 빠따 에이스인데 요즘에는 홈런도 많이 없다고 하죠. 저는 뭐 빠따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크게는 안 밀릴 것 같고 또 필라델피아 홈구장이 얘네들이 또 어마어마한 성원을 받으면서 홈콜도 조금 있는 구장이어서 네 저는 필라델피아 승사이드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오렌티나 대 몬자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솔직히 피오렌티나가 시즌 초반에 되게 어수선해요. 제가 이번 시즌에 되게 좀 그 선수 영입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파르마랑 비기고 베네치아랑 비기고 승격팀들 둘한테 모두 비겼어요. 피오렌티나가.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이것도 어렵게 진출을 했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4연속 무승부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 피오렌티나가. 그래서 전력상으로 지금 피오렌티나가 좀 안정된 느낌은 들지는 않는다. 물론 작년에도 얘네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일단 피오렌티나는 좀 정배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 팀처럼 보이기는 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대팀은 몬자인데 몬자도 제가 이번 시즌 얘네들이 좀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골키퍼로 꼽혔었던 디그레고리오가 유벤투스로 떠났고 중원에 이제 콜파니 같은 애들도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몬자 역시 지금 시즌 초반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엠폴리랑 비기고 제노아한테 홈에서 또 패배하기도 하고 사실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를 좋게 봤었는데 제노아가 이것도 가져가기는 했었죠. 그냥 모르겠어. 내가 이 몬자 대 제노아 경기는 조금 봤는데 몬자가 전반적으로 홈인데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몬자는 조금 실망스러운 팀처럼 보이고 피오렌티나도 실망스럽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전력차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는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이런 소폭이라도 우세를 줄만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뭐 이제 지난 몇 년간의 리그에서의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그래도 작년에는 피오렌티나가 두 차례 모두 다 좀 한 점 차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긴 생각은 안 되고요.
이 경기는 그냥 고배당 노리는 게 제일 적합하겠다. 피오렌티나에 저는 햄물을 조금 우선시하고 서브로 무승부를 볼 것 같은데, 역시나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달리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도 신경 쓰면은 예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한 경기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냐. 오늘 얘네들도 좀 라인업이 불투명하긴 합니다. 영입해온 애들을 오롯이 쓸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기는 한데, 저는 뭐 피오렌티나 햄물을 조금 우선시할게요, 무승부보다는. 다음 경기 이제 제노아 대 헬라스 베로나인데, 둘 다 사실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순위표 같은 거 보면은 헬라스 베로나는 무려 이제 개막전에서 나폴리를 3대 0으로 잡는 그런 전공을 세웠는데, 그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나폴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나폴리의 이제 약점처럼 보였었던 후방을 베로나가 역습으로 많이 털어먹는, 사실 나폴리도 운도 조금 안 따랐고 베로나는 찬스에 비해서는 많은 득점을 했던 경기처럼 보입니다. 유벤투스한테는 대패를 했는데 이거는 현격한 좀 레벨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베로나보다는 유벤투스가 확연하게 좋은 팀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까놓고 보면은 베로나는 첫 경기 나폴리전은 좀 운도 많이 따르고 이런 3대 0이라는 결과에 비해서는 사실 저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베로나가 엄청 나폴리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여가지고 이겼다는 느낌은 저는 많이는 안 들었었고, 바로 다음 경기 보니까 역시 베로나는 베로나구나,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또 원정이기도 하죠. 제노아는 첫 경기를 인터밀란이랑 끈덕진 승부 끝에 비겼습니다. 제노아가 지금 올 시즌, 지난 시즌에 잘 나갔었던 레텍이라든지 구드문드손을 전부 다 팔아치웠거든요. 그랬는데도 뭐 유망주인 피나몬티 안 치고 중원이나 뭐 수비 쪽은 그래도 이제 좀 봐줄만한 구성이기는 해요. 작년에도 제노아는 뭐 질 때나 이길 때나 햄무가 엄청 많았었던 팀이기도 하고, 글쎄 현 시점에서는 저는 무승부라든지 이 경기 역시 좀 우세를 본다면 제노아의 햄무 같은 것들 보고 싶거든요. 이게 일단은 얘네 둘의 맞대결 역시나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제노아가 제가 알기로 2번 다 가져갔었어요. 그전에도 뭐 이렇게 무승부도 좀 많았었고 한 점차 승부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는데, 전적상으로나 여러가지 현재 구성상으로나 고배당 보기 괜찮은 경기입니다. 과연 베로나가 유벤투스전처럼 마헨을 당할 건가? 이거는 모르겠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제노아보다는 베로나의 전력이 조금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저는 비교적 제노아는 작년에도 그랬었고 이런 고배당 태우기에 적합한 팀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홈이기도 하고 저는 제노아 쪽을 사실 조금이라도 좋게 보고 싶지만은 또 그런 생각도 나죠. 오늘 제가 다른 경기들 유벤투스 로마라든지 우디네세 코모 칼치오 이런 경기들 전부 다 좀 햄무 쪽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고배당을 보는 경기 중에 어느 경기가 가장 우승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냐, 이러면은 저는 그나마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베노아의 한 점차 승리라든지 무승부를 예측해봅니다만은 그 중에 조금 가중치를 준다면 저는 무승부일 것 같긴 합니다, 이건요. 다음 유벤투스 대 AS 로마 경기. 자, 예상 라인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유벤투스가 뭐 감독 갈고 영입도 되게 많이 하고 분위기는 좋은 상태인데, 라인업 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은방굴라라든지 캄비아소, 사보나라든지 카발, 골키퍼 디 그레오리오까지. 경기 내적으로 뜯어보면은 얘네들 이름값에 비해서 볼은 되게 잘 차요. 사실 지금 이제 키에사도 내보내고 대신에 영입으로는 쿠프메이너스라든지 그 이제 루이즈 같은 애들 데리고 왔는데 큰 돈 써가면서, 중원도 그냥 로카텔리 파지올리 쓰고 있고, 유벤투스의 라인업이 다소간에 좀 약해 보이기는 한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물론 여태까지 상대한 팀들이 전부 좀 약간 좀 급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에 비해서 로마는 사실 상대하기 껄끄러운 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로마가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되게 후반기에 잘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뭐 이렇게 도우비크도 데리고 오고 소울레도 데리고 하면서 기대감은 꽤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가 기대하는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는요. 유벤투스는 이런 라인업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잘하고, 로마는 좀 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 로마는 글쎄 감독도 그대로고 한데 조금 안 잡힌 느낌이 좀 납니다. 얘네들 그리고 맞대결 같은 것도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일단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아요. 한 점차 승부라든지 뭐 이길 때도 어느 팀이 막 마해내가지고 대승 거두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로마가 이길 때도 있고 유벤투스가 이길 때도 있고 무승부도 상당히 많고 이랬는데, 요즘 얘네들의 맞대결로는 계속해서 언더 같은 거라든지 좀 유벤투스 승사이드를 볼만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시즌 초반 분위기야 봐서는 로마는 이길 경기를 못 이기고, 유벤투스는 전력이 저런데도 많이 이겨주고 있거든요. 티아고 못다가 유벤투스의 체질 개선을 해내고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본바로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유베 승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디네세 대 코모 칼초. 지난 시즌에 우디네세도 사실 강등당할 뻔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무승부가 4대 리그 중에 되게 많았었고 리그 38경기 중에 19경기가 무승부였으니까 절반이 무승부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출발이 좋습니다. 1승 1무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뭐 영입적으로도 산테스 같은 애들 과거에 스타 영입하고 딱히 별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폼은 괜찮죠. 라치오나 볼로냐 모두 어려운 상대인데 볼로냐 원정에서 무승부 띄운 거나 라치오 상대로 2득점 먼저 하고 퇴장당하고도 지켜낸 거라든지 작년에 비해서는 우디네스의 스타트는 좋다 이런 거고 코모 칼초는 이제 그 승격팀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코모 칼초나 베네치아 두 승격팀이 모두 승점 1점밖에 없는 좋지 않은 출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코모 칼초는 사실 영입 라인업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벨로티라든지 그 리버풀 출신 레이나, 세르지 로베르토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이제 라파엘 바란 이런 애들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늑다리들도 많고 전성기가 지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돈을 쓴 거에 비해서는 좀 모래알 조직력처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우디네세가 홈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경기를 세리아 경기 우디네세 대 코모, 제노아 헬라스 베로나, 피오렌티나 몬자 이런 경기를 전부 고배당 쪽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디네세 코모는 작년 생각하면 우디네스의 무승부 생각이 좀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 보여준 거로는 우디네스 쪽이 조금 더 우위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우디 햄무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서브로 무승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대 베티스인데요. 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보다 좋지는 못해. 2승 1무기는 한데 이번에 뭐 음바페나 그 엔드리크 공격진에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더해지고 좀 퀄리티도 좋은 편인데 기대했던 경기력이 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베티스는 지난 시즌에 특히 홈에서 엄청 좋았었고 좀 무승부도 되게 많은 팀이고 이랬었는데 일단 역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가 종종 이기기는 하지만은 얘네들도 레알이 막 편하게 이기는 모양새는 많이는 없어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에다가 이게 포스트 호날두 시대 레알이 저기 호날두를 떠나보낸 이후로 여기서부터라고 해야 되나? 이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티스가 생각보다 곧잘 이기고 무승부도 많이 띄우고 레알이 이길 때도 거하게 이기지는 못해요. 햄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편인데 글쎄 일단 베티스가 지금 이번 시즌 이적 시장 같은 거 보면은 로세소를 데려왔습니다. 로세소가 옛날에 베티스로 임대를 갔다가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그러고선 또 이적하고 막 이랬었는데 로세소를 다시 데려오기는 했어. 이제 지난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해냈던 아요세 페레스라든지 윌리안 조세 이런 애들 전부 내보냈거든요. 얘네가 좀 공격진에도 조금 마이너스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수비수인 리아드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로 보내면서 꽤나 전력상으로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귀도 로드리게스도 작년에 많이는 못 뛰었어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베티스는 작년에 비해서 전력 유출이 조금 있다. 그래도 레알이 가져가지 않겠냐 홈이기도 하고 이런 상대 전적은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보통 이기는 쪽은 레알이 가져가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 저는 이거는 뭐 레알 승이라든지 뭐 햄무 그리고 뭐 언더 생각도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레알 승갈 바에는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게 낫다고 싶고요. 최근 맞대결상으로 언더가 엄청 많아요 얘네는.